에레코지 의사의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에 나를 붕괴시키는 탄수화물 중독, 일본 저탄수화물 개척자이고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이 책을 이제 15번째 카트로 나누어서 또 다른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15번째로 이쪽에 정리를 해봅니다. 에스키모는 왜 암이 없었을까? 권위 있는 연구의학주의 전문지 렌시스에 에스키모 암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키모는 알래스카, 캐나다, 북서부, 그린란드 극지방에서 살았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에스키모에게는 악성 정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에스키모 사회는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구화된 식사와 성문화, 흡연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파와 더불어서 악성 종양, 특히 폐암, 대장암, 유방암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환경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에스키모의 식단 역사와 암의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에스키모는 주로 날고기나 날생선을 먹는 식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려 4,000년 동안이나 에스키모 식단에는 밀과 같은 곡물 음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1910년부터 서서히 서구인과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 헤르페스가 에스키모 사회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에스키모인들에게 식도암과 침샘암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무역회사들의 캐나다 동부 북극해 연안으로 진출했으며 각지의 모피 교육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에스키모에게 정제 탄수화물 식단이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지 30-40년이 흐른 1950년 이때부터 에스키모에게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소형 암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에스키모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약물이 급속도로 침투했습니다. 청정의 삶을 살았던 에스키모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 것입니다. 에스키모와 암에 관한 논문이라는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에게 외부 바이러스 헤르페스가 전파된 후에 식도암과 침샘암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에스키모에게 정제 탄수화물이 전파되면서 암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에스키모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할 때는 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키모는 수천 년 동안의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스키모는 환경적인 요인이 철저하게 저탄수화물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들은 암, 당뇨병, 또 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원주민 영양환경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에스키모의 젊은 시대는 햄버거, 피자, 감자칩, 콜라, 초콜릿을 선호하며 섭취 칼로리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을 대량 함유한 정크푸드였습니다. 이제 에스키모에게 폐암,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이 서구 사회의 증가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의 과학적인 증거는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암연구 고단백질 식이요법은 악성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한다 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착안해서 저탄수화물 식단과 고탄수화물 식단을 지실험을 통해서 비교 연구했습니다. 참고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단의 영양소 비율은 탄수화물 15.5, 6%, 단백질 58.2%, 지방 26.2% 비율이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먹인 쥐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인 쥐와 다르게 악성 종양이 더디게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저탄수화물 음식을 먹인 쥐는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보였으며 암을 성장시키는 젖산 수치도 낮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항암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쥐에게 악성 종양이 발생할 확률은 고탄수화물 식단의 경우에는 50%에 달했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악성 종양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을 한 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쥐와 다르게 체중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암과 관련한 사망으로 정상적인 생존 기간을 넘긴 쥐는 고작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한 쥐는 50% 이상이 정상 생존 기간을 넘었습니다. 상기연구를 점검해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비만뿐만 아니라 암의 성장과 진행을 억제하는 가능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상기 실험은 실험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성 종양의 치료에 무척 매력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더부저 대학 분자심장학 연구소의 리처드 카라스 박사 연구팀은 미국 심장학회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50%에서 33%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암 발병 위험도 대폭 감소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와 발병 사이에 정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HDL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암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연구 사례가 무려 114만 5,743건의 대규모 실험으로 추적기간은 평균 5년, 암 발병 숫자는 8,185건에 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이 높아질 때마다 암 발병 위험률이 36% 낮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연령, 체질량 지수, 또 당뇨병 유무, 성별, 흡연 상황 등 다른 위험 인자와는 독립된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거의 모든 사람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심근경색과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탄수화물 식단은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을 예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암을 크게 아시아형과 서구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의 발병 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형 암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 간암, 자궁, 경부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서구형 암은 식단, 흡연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크게 좌우됩니다. 폐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오래전부터 1위를 기록하는 암은 위암입니다. 자궁, 경부암, 간암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은 아시아형 암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암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 감염이 주 원인입니다. 위암은 위생 환경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상하수도와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위암 발병률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간암은 C형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 이전까지는 아시아형 암인 위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초반에 들어 서구형 암의 대명사인 폐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50년 초반에 이르러서 폐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추월했습니다. 미국보다도 40년 늦게 뒤쫓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저탄수화물 식단과 아시아형 암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주 원인인 아시아형 암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탄수화물 식생활을 하던 에스키모 사회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식도암과 침샘암이 늘어난 것을 보면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단이 주 원인인 서구형 암은 어떨까요? 먼저 대장암과 유방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일반인들 사이에는 대장암과 유방암을 찌우라는 위험원인이 동물성 음식, 특히 지방과의 과다 섭취라는 편견이 상식처럼 굳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보고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지방과 전체 식단에서 20% 철저하게 제한한 저지방 그룹은 비교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 및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전혀 낮추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무려 8년에 걸쳐 5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동물성 지방은 대장암과 유방암에 관한 바람 인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동물성 음식을 섭취했던 에스키모에게 대장암과 유방암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이 연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소고기형 암의 결정적인 위험 인자는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과 고혈당과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다. 독자의 목소리. 저는 28세에 12장 궤양成功으로 12지장의 위의 80%를 절제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53세가 된 지금까지도 덤핑 증후군은 하나인 저혈당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위절제 수술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수술 후유증입니다. 덤핑은 대량을 써도 붙는다는 의미로 위절제로 인해서 장이 짧아지면서 다량의 음식물이 소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이 식후에 이 셈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저혈당의 공포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혈당의 아득함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웠을 정도였으니까요. 식후 1시간 이내에 혈당이 200을 넘어서고 그 후에 1~2시간 만에 혈당이 7, 80까지 건도방지를 치곤 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혈당 증상으로 몸이 떨리면은 달콤한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저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사탕과 초콜릿 같은 비상식량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식후 혈당이 300 가까이 오르고 체중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이제 저혈당 증상은 사라지고 당뇨병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체중은 많이 감량했지만 이상하게도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처럼 당뇨병 증상인 만성 피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혈당은 110에서 230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선생님의 책과 블로그를 만났고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시험서가 돼지고기와 채소를 기름에 볶아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혈당 수치를 체크했는데 혈당 수치는 123.2, 2시간 뒤에는 121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과거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을 때의 수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혈당의 고통은 없었습니다. 위절제 수술 이후에 덤핑 증후군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탄수화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한 줄기 빛을 안겨줄 것입니다. 필자의 코멘트. 저는 솔직히 덤핑 증후군 환자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지도한 경험은 없습니다. 덤핑 증후군 환자의 경험 사례는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식후 1시간이 되기도 전에 혈당이 200을 넘고 그 후에 한두 시간 만에 7, 80까지 단숨에 내려갔다. 이 증상은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 그 자체입니다. 위와 12지장을 절제한 경우에 음식물의 통과와 흡수가 빨라져서 급격한 고혈당을 일으킨 것입니다. 추가로 인슐린이 거다 분비되면서 또 2시간 뒤에 저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절제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저혈당을 일으키는 환자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많은 분이 저혈당 증상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신을 저혈당의 함정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식후 고혈당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슐린 과다 분비도 없고 혈당 수치의 급격한 감소도 없습니다. 지금 저혈당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직 췌장에 충분히 인슐린 가능성 기능이 남아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약물 처방 없이도 당뇨병과 덤핑 증후군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질문과 답변은 식용유는 어떤 것을 써야 안심이 될까요?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면 몸의 성장부진과 탈모, 신장장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할 필수 지방산은 리노레산 오메가 6와 리노레산 오메가 3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리노레산 오메가 6 과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와 같은 씨앗기름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노레산 오메가 6는 산화되기가 쉽습니다. 과다 섭취라면 암, 심장병, 또 혈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하면 체내에서 DHA가 EPA 영양소로 전환되는 리노레산 오메가3는 오히려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생선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리노레산 오메가3는 들기름, 올리브오일,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리에 좋은 기름은 소기름, 양기름, 돼지기름 같은 포화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은 산화하기 어렵고 염증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음식 맛이 더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거제 박사의 요점 정리는 암은 DNA 미토콘드리아 손상된 세포입니다. 암은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정상세포는 포도당과 지방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서 지방을 에너지로 삼지 못합니다. 밥빵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다면 암의 먹이인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의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비만, 고혈당,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은 암의 강력한 배후 세력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며 암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암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씨앗기름은 혈관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편집자 코멘트는 착한 지방과 나쁜 지방 그리고 악독한 지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용유 요리할 때 읽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를 띄면 포화지방이고 상온에서 액체의 형태를 띄면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 포화지방이 상온에서 고체인 것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며 불포화지방이 액체인 것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화학적으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보다 우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그래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 육류와 달걀과 버터, 치즈, 또 코코넛 오일, 또 팜유 포화지방으로 속하고 불포화지방은 단일 불포화지방으로서 오메가9, 올리브 오일이 있고 또 다가 불포화지방은 오메가6와 또 오메가3가 있는데 또 이 6와 들기름 오메가6는 옥수수, 홍화, 카놀라, 유채씨 등이 있고 또 오메가3는 들기름, 아마씨, 생선기름이 있다. 트랜스지방과 마가소트링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잘 섭취를 해야 할 것이다. 포화지방을 잘 섭취를 해보자.